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라도 기존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차입금 등의 임대보증금 등 란에 기재하셨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쓰디 쓴 세금 문제를 달콤하게 풀어드립니다. 별고나 세금 임원재 회계사입니다. 주택 취득과 관련해서 자금 조달 상담을 진행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예외적인 거래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될지 막히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요. 본인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기존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은 자금 조달 계획서에 어디에 기재해야 할까요? 전에 모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 상반된 답변들이 달렸었는데요. 첫 번째 의견은 자기 자금에 부동산 처분 대금에 기재해야 한다였고, 두 번째 의견은 차입금 등의 임대보증금 등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각 주장 모두 그럴듯한 근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의견에 대한 근거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사용권을 넘기고 그 대가로 임대보증금을 받아왔으면 해당 보증금도 자기 자금에 해당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의 임대보증금 항목은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 임차인을 승계하거나 아니면은 새로 임차인을 맞춰서 임대보증금을 조달했을 때 기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임대보증금까지 차입금의 임대보증금란에 기재하게 되면 더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취지상 자기 자금에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견에 대한 근거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인 것은 맞지만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차입금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입금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뭐가 정답일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매뉴얼이나 국토부의 보도자료 내용에서는 뭐가 정답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차용증에 기재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부동산 처분대금란에 적어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적발하기 위함인데 합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식에 따라 어떤 과태료 같은 페널티를 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넘어갔는데 웬걸 어느 날 정답을 찾게 됐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요청과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취합하다가 한국부동산원에서 보낸 부동산 실거래조사 서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자금조달 증빙에 대한 안내 부분에 부동산 처분대금 등 란 비고 항목에 다음과 같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소유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 그러니까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임대하고 새로운 주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자기 자금에 부동산 처분대금 등 란에 기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의 임대보증금 란에는 비고 항목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신규주택 임대차 계약 승계 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차입금에서 말하는 임대보증금이고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자기 자금에 부동산 처분대금 등 란에 해당한다고 부동산원에서 보낸 안내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답은 약간 달랐지만 그래도 확실한 근거가 생겼다는 생각에 약간 성취감이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라도 기존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차입금 등의 임대보증금 등 란에 기재하셨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부동산원의 안내문과는 다르게 기재를 했지만 해당 기재한 사항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증빙들을 잘 첨부하고 거래의 실질을 충분히 소명했다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잘못했다고 이를 허위 기재로 보아 과태료 처분을 내릴 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 나갈 때 합리적으로 기재하고 왜 그렇게 기재했는지 충분히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자신 있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 여러분들의 숙면과 꿀잠을 책임지는 달고나 세금 임원재 회계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